안녕하세요. 김성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디플레이션의 발생 시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소비자 물가가 5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러한 마이너스 기록은 경기 침체 시 물가 하락을 일으키는 디플레이션의 전조다. 학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소비자 물가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왜냐하면은 농축수산물이 8.2% 하락했고, 석유류가 5.6% 하락했고, 무상교육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과 같은 정책적 요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하락한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디플레이션이 과연 뭐길래 정부는 이 우려를 이렇게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최근의 신문 리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 전 신문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자, 8월달, 9월달, 그죠?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가 우려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실제 디플레이션에 진입하면 모든 경제 정책이 무력화되는 만큼 기대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자, 실제 디플레이션이 어떤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이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이런 기대 심리, 이런 불안감이 지금 정부에서 쓰고 있는 모든 경제 정책을 무력화시킬 만큼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소비자 물가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지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최선의 지금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 두 가지 큰 주류로서 과연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정세입니다. 자, 세계는 이미 디플레이션을 공포를 이미 학습을 했는 상태입니다. 미국, 일본, 포르투갈, 그리스 등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미 디플레이션의 공포를 겪었으며 실제 지금 디플레이션 상태에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이러한 디플레이션을 방어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흐름이 양적 완화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책정했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자, 트럼프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는 무역 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통해서 2020년 내년이죠, 그죠? 11월 대선 승리가 목표입니다. 자,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이 대선 승리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 달러의 평가절하, 달러 약세 정책을 계속적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 지위를 부여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환율 조작국 지위를 이렇게 충족하는 몇 가지 요건에 지금 해당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환율 조작국 지위를 부여해서 중국에게 계속적인 중국 돈의
평가 절상 압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위안화의 평가 절상을 계속적으로 압력을 넣어서 평가 절상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돈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어지고 중국 돈 가치가 평가 절상되어져야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증가되어지고 제조업이 부활되어져서 이러한 경제가 활성화되어지고 또한 이를 통해서 대선에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울러 미국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환율과 금리는 우리가 경제 공부를 할 때 양대 산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저금리 기조를 지금 유지하면서 이 저금리를 유지하면은 평가를 자국 화폐 즉 달러의 평가를 절하시키고 달러의 환율을 인상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저금리 즉 미국 돈의 달러화의 약세를 추구함으로써 제조업 수출을 증가시키고 또한 환율이 이렇게 인상되어져서 미국 달러가 평가 절하되어지면은 미국으로 수입하는 물가가 상승해서 당연히 어떻습니까? 미국 안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럼 이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경제 성장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인플레이션 정책은 부동산 업자의 마인드죠. 그죠? 자, 부동산 업자는 어떻게 하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자산 가치가 상승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태생적으로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자산 가치의 상승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아울러 미국의 막대한 부채를 경감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이 미국이 안고 있는 부채 부담을 자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은 지금 GDP 대비 부채가 105%죠.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 40% 정도에 해당되어집니다. 이런 미국 부채 경감을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또한 저금리로 채권을 발행해서 통화 완화,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지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정책에 대해서 디플레이션 공포를 경험한 세계 많은 국가들은 부하 내동, 즉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미국 정책의 부하 내동, 즉 따라가지 않고 어떤 반기나 반감이 드는 그런 정책을 주체적으로 활용했을 때는 미국이 실권을 행사하겠죠. 일본의 프라자 합의를 강요했는 것처럼. 일본의 프라자 합의가 뭡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했는 거죠. 그죠? 자, 미국이 대일본 무역에서 항상 적자의 허덕이니까 엔화를 강제적으로 어떻습니까? 평가 절상을 시켰다는 거죠. 그죠? 평가 절상을 시키니까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미국이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러한 어떤 강제적인 어떤 힘을 주도적으로 행사해서 이렇게 일본의 어떤 경제를 이렇게 20년 동안의 어떤 침체 국면에 접어들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 정책의 인플레이션 정책에 부하 내동할 수밖에 없고,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한일 무역 분쟁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그죠?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역시 어떻습니까? 이 무역 분쟁에 의해서 생각보다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렇게 무역 분쟁이 해결될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또한
미중 무역 분쟁도 역시 어떻습니까? 작은 것부터 지금 협상을 시작해서 타협에 이르도록 하는 스몰 딜 전략을 미국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큰 이슈가 이렇게 해결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도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이고, 또 아울러 어떻습니까? 이런 무역 분쟁 타결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양적 완화 기조에 지금 부응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를 한 차례 지금 인하했고, 또 10월 달에 한 번 더 인하할 수 있다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양적 완화와 무역 분쟁 타결이 이루어지면은 어느 정도 디플레이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디플레이션이 이렇게 쉽게 그렇게 일어나진 않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국내 정세를 한번 살펴봅시다. 국제 정세보다 어떻게 보면 이 국내 정세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국내 정세를 얘기할 때 기대 물가가 오히려 실제 물가보다 기대 심리가 중요하다. 기대 물가가 중요하다는 것은 앞에 기사 리뷰에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기대 물가는 실제 물가와는 달리 사람들이 장래에 예측하는 물가입니다. 즉 이런 예측 물가에 의해서 수요 공급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시장 이론에 의해서 시장이 자율 메커니즘을 가지면은 물가가 떨어지면은 수요가 정대되어져서 균형 가격을 맞추어가는 것이 정상인데, 이러한 기대 물가 때문에 가격과 수요 사이의 어떤 이런 자율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실제 물가가 상승하면은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대 물가도 역시 상승하게 되고, 실제 물가가 하락하면은 기대 물가도 하락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기대 물가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우리가 비내구재 상품이 있습니다. 자, 우리 생필품 중에서 식료품이라든지 치약이라든지 이런 생필품 중에 비내구재, 즉 짧은 기간에 소비가 이루어지고 새로 구입해야 될 이런 상품은 사실 어떻습니까?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즉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기대 물가가 이렇게 실제 물가가 오르면은 앞으로 이 물가가 더 오를 것이다 하고 기대를 하면은 수요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당장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가격이 올라도 수요는 어떻습니까? 빠르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가격이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자, 내구재입니다. 내구재. 자, 내구재는 자, 실제 물가가 하락하면은 기대 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비내구재와 같은데, 비내구재는 수요가 감소 불가능하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죠. 수요를 뒤로 미루지 못하는데 실제 물가 내구재는 실제 물가가 하락하고 기대 물가가 하락했을 때 수요 감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자동차나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면은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어떻습니까? 당장 자동차나 집을 구입하지 않고 뒤로 미루죠. 그죠? 조금 오래된 집에 며칠 더 산다고, 몇 달 더 산다고, 오래된 자동차를 몇 달 더 탄다고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큰 불편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러한 수요 감소가 가능하고 수요를 뒤로 미룬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격과 수요가 이렇게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즉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수요가. 자, 그런 측면에서 중앙일보의 최근 기사를 살펴보면은 최대 558만원 깎아드려요.
차 업계가 지금 눈물의 폭탄 세일을 하고 있다. 뭐 한국 GM, 르노, 쌍용차 할 것 없이 이렇게 실제 물가가 하락하니까 기대 물가도 어떻습니까? 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 때문에 수요가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은 실제로 디프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자동차 지금 주택을 봤는데 부동산의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디프레이션, 즉 물가 수준이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서 수요가 창출 안 될 그럴 위험이 존재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이 실제로 디프레이션이 발생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 보유액의 거의 80%, 90%가 부동산에 몰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의 하락이 일어났을 때는 국민 경제에 아주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런 저물가,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는 이러한 저물가가 실질적으로 지금 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자, 왜냐하면은 지금 서울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고 있죠. 그죠? 물론 뭐 분양자 그 상한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는 어떤 그런 발표에 의해서 계속 상승 국면을 타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계속적인 어떤 상승 국면에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자, 심지어는 조선일보의 며칠 전 기사에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부동산 규제 피해 서울서, 거제, 울산의 원정 투자 급증하고 있다. 자, 서울 거주자의 경남 매수율이 47%나 증가되어졌다. 조선업 침체, 주택 공급 과잉으로 수년째 떨어지던 집값 3월 반등. 자, 지방 얘기하는 거죠. 그죠? 물론 서울도 계속 지금 상승세지만은 바닥권 인식, 수주 회복세의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전반적 상승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슬금슬금 지방도 어떻습니까? 이런 가격이 지금 어떻습니까? 주택 가격이 상승 국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지금 저물가, 디프레이션을 지금 걱정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자산 가격, 대표적인 자산, 즉 부동산 가격은 아직까지 하락 국면에 접어들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디프레이션의 예상 시점을 결론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로 우리 공식 물가와 체감 물가의 차이는, 자, 체감 물가는 아직 디프레이션 상태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본인이 최근에 올린 동영상 공식 물가 때문에 정부는 고민하고 체감 물가 때문에 서민들은 시름이 깊어진다. 이런 최근 동영상을 살펴보시면은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체감 물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외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국민이 버거워할 만큼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절대 디프레이션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디프레이션은 지금 우리 디프레이션 지금 그 어떤 얘기가 나온 지가 지금 몇 달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올 1월부터 나왔다 해도 채 1년이 안 되는데 IMF는 한 최소한 2년 이상 뭐 아니면은 2년을 얘기하고 있고 7년에서 10년까지 이런 장기적인 경제 현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몇 달 이걸 받는 이 얘기가 나오고 한 6개월 정도 됐을 겁니다. 그죠? 이 6개월 정도의 디프레이션이다.
이렇게 속단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은 앞서 정부가 얘기했듯이 공급 충격에 의해서 2-3개월간 단기 물가 하락 이 자체가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전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디플레이션은 실물 자산 가격 하락 시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자산 가격의 하락은 눈에 띄도록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고, 자, 이러한 자산 가격의 하락을 막고 부동산 상승을 이끄는 주체가 누구냐를 한번 이 시점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은 부익부, 빈익빈, 부의 양극화가 훨씬 더 심화되어지고 있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신 바로 어제 며칠 전 기사죠, 그죠? 자, 2-3일 전 기사입니다. 상위 0.1%의 근로소득자가 1만 8천명이 되고 하위 17% 324만 명만큼 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 0.1% 근로소득자가 버는 게 하위 17% 버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즉 상위 1%의 근로소득이 8억이랍니다. 8억. 이거는 하위 소득자가 아니고 중위 소득자의 31배라는 거죠. 엄청나게 벌죠. 그죠? 근로소득이 8억이랍니다. 그죠? 자, 이렇게 상위 0.1%가 하위 17%하고 맞먹을 만큼 근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부익부, 빈익비는 훨씬 더 계속적으로 심화되어져 가고 있다. 부의 집중현상, 부의 편중현상이 더 가속화되어지고 있다. 아울러 화폐가치의 하락도 계속 가속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총선을 앞두고 계속적으로 경기 회복을 위해서 양적 완화, 화폐를 계속적으로 시중에 지금 내보내는 그런 정책을 계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가면서, 그죠? 자, 이러한 양적 완화가 실제로 생산과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죠? 이러한 부동자금 자체가 지금 생산이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부동산으로 유입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지금 생산과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유동성 함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와에 편중된 이러한 세력들, 즉 소수 부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이끌어내고 지금 이러한 경기 침체 시 방어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세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 부동산 가격의 방어가 실제로 디플레이션의 방어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산 가격의 붕괴 시점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즉 부동산 가격이 붕괴되어지는 시점. 최근 들어서 서울, 경기 갭 투자자들이 투자했는 아파트가 지금 무더기로 지금 경매 시장에 나오면서 실제로 자산 가치의 붕괴가 지금 조금 시작되어졌다. 자, 이러한 지금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반면에 어떻습니까? 지방에서는 조금 어떻습니까? 이런 경매 시장의 경기가 낙찰률이나 낙찰가 측면에서 조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미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 쪽에는 지금 심각하게 경매 물건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지방이나 경기도, 서울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자산 가격의 붕괴가 확산되어졌을 때는 반드시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도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 시 물가 하락, 그죠? 아주 위험한 디플레이션 상태에 진입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디플레이션의 발생 시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부동산 연구소입니다.